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이번에 호주에도 수출되는 K9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자주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시 포방부의 나라답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포병 전력이 북한의 포병 전력에 대응할 수 있네 없네 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에 이길 수 있네 없네 하면서 우리 포병 전력은 전차 전력만큼이나 북한의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미군이 보유한 전체 자주포보다 더 많은 자주포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죠. 저희국이 미군의 주력 자주포는 M109의 개량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M109가 바로 한국의 견인포를 자주포로 전력화한 주역 K55 자주포의 원본입니다. 바로 한국의 K55 자주포가 M109인 거죠. 한국의 K55는 바로 K9의 이전 모델이고요. 당연히 K9 자주포가 신형인 만큼 사거리, 명중률, 자동화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포 개별 능력은 미군보다 뛰어난 무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셈이죠. 자주포 능력이 좋다고 미군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주포보다 훨씬 효용이 높지만 비싼 전투기, 공격기, 공격 헬기를 비교도 안되게 보유한 미군의 전력은 한국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요. 가성비를 놓고 보면 자주포가 압승이지만 전체 전력을 놓고 보면 공군! 하고 부르면 어디서 날라오는 미군의 전력이 훨씬 강하죠. 특히 미군은 전 세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만큼 신속한 전개를 목표로 하고 가급적이면 항공수송이 가능한 무기를 주무기로 도입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일부 특수작전의 경우 해외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전력은 휴전선 이북의 적대 세력을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미군과의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시대 서방 자유진영의 최전선 독일에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대량으로 배치되어서 한국의 무기 보유 현황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기도 했어요. 즉, 남북의 대치 상황과 전 세계의 분쟁에 대한 시속 대응을 위한 교리의 차이로 이렇게 자주포 전체 운영 대수와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 K9의 경쟁 상대는 흔히 독일 라인메탈의 PZH-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계 기술력이야. 한국이 1대1로 붙게 되면 가격을 제외하면 실제건 아니건 브랜드 덕이건 한국이 이긴 역사는 없습니다. 같은 급이면 소나타 벤츠 C 시리즈를 보면 비싸도 벤츠에 대한 신뢰가 강한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스펙을 보면 독일의 PZH-2000이 단연 뛰어납니다. 특히 발사 속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죠. 독일 무기니까 명중률과 신뢰성은 물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중대한 문제가 있죠. 육군용 무기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투기는 저가형 로우엔드 전투기가 10대부터도 하이엔드 전투기와 전투에서 한 대도 못 잡고 다수가 격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이엔드는 넘사벽이지만 자주포는 벤츠나 소나타가 5명만 타면 된다는 기준만 만족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약간 우세한 성능이지만 거의 K9의 3배가 넘는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K9에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한국이 석권하겠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K9이 경계해야 될 상대는 PZH-2000이 아니라 어쩌면 터키의 T155 프리트나 자주포입니다. 이건 거의 K9의 파생형 수준이에요. 문제는 제3국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를 터키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가 원하면 제3국에 언제나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T155 프리트나는 초도 8대를 한국에 생산하고 수출하고 부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의 부품을 통해 제조된 장비예요. 현재 350문 제조를 목표로 지금 제조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수량은 터키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 기술로 만들었네 어쩌네 선전하고 있지만 그러라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자국 기술이 몇 %가 자국 생산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야 돈만 제대로 받으면 그게 터키 100% 기술인지 아닌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많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수출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자세한 라이센스에 대한 공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T50이나 K1 전차같이 우리가 하나라도 하려면 원천 기술인 미국의 이런저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는 비해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해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했다고 발표했고 실제인지 설레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K9과 경쟁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뒤 없이 너무 관대하게 허락해준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K9의 복사본인 T155는 성능 면에서 K9을 따라오지 못해요. 명중률, 기동성, 사거리 다 그렇습니다. 그냥 K9 들고 갔으면 성능이라도 같을 텐데 가오잡리라 뭔가 설계를 하면서 성능이 오히려 더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제3국 수출 라이센스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두 번째, 생산량이 K9 대비 너무 적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문이 생산되고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는 K9 자주포 대비해서 T155는 350문을 목표로 생산 중이죠. 양산형 무기에서 생산량의 개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구 개발비가 분산된다는 의미로 전체적인 가격의 하락에 도움이 되죠. K2 전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가 된 이유도 아직까지 쓸만한 K1 전차 덕에 생산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니까요. 이렇게 당장 한국 육군이란 큰 고객을 가지고 있는 K9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처음부터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도 재질도 뛰어나지만 대량 생산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가격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생산량이 많으니까 투입된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그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성능 개선 사업이 발생합니다. 대상이 많으니 당연히 대폭으로 개선된 성능에 비해서 비용이 줄어들죠. 거기다 부품 수급의 용이성은 덤이고요. 기술을 주어서 똑같은 성능으로 만든다고 해도 가격, 운영 능력, 개선 방안에서 한국의 오리지널의 성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터키는 무기 도입을 할 때는 언제나 제3국 수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자주포나 전차 같은 무기는 장갑이나 포, 사격 통제장치뿐만이 아니라 엔진, 현가장치를 만드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반 산업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터키는 그런 기반 산업 없이 방산에만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도 다음번에 수출할 때는 선심 쓰는 것처럼 기술은 공유해 주지만 해외 시장에서 함부로 충돌하지 않게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